with the COVID. Excuse me, with dealing with everything we have to do with work. I really don't know what he said at the end of that sentence. I don't think he knows what he said either. And take a look at what happened. I've given my heart and my soul to our nation, like so many others. I've been blessed. Accept your nomination to be president. Kamala Harris. Accepted fate. In Springfield, they're eating the dogs, the people that came in. They're eating the cats. 자, 뭐 이제 본투표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쟁은 끝났어요.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투표 나오고 투표 결과 나오고. 내일 글쎄요. 내일쯤이면 결과가 확실히 나올지 아닐지 이것도 아직은 확실치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벌써 투표 개표가 끝난 데가 있답니다. 미국에서요. 가장 먼저 한 곳은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게 뉴햄프셔주의 닉스빌 로치라는 곳인데요. 여기 등록된 유권자가 6명입니다. 6명이 투표를 했으니까 뭐 금방 끝나겠네. 했는데 개표를 해보니까 3대3이 나왔답니다. 똑같이. 물론 숫자가 너무 적어요. 그렇지만 이게 오늘 상징적인 의미를 갖거든요. 가장 먼저 하는 곳이라서. 항상 대선 투표 개표를 가장 먼저 하는 곳이라는데 3대3. 지금 접전 중에서도 엄청난 초접전이라고 지금 표현이 되는데 이곳도 3대3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지난 과거 대선 때는 지금 저 투표하는 모습들이에요. 6명이 놓고 그냥 6명이 바로 개표한 거예요. 지금 이런 모습인데 뭐 지난 대선 때는 뭐 트럼프 후보가 이제 당시에는 뭐 표가 안 나왔는데 이번에는 뭐 3표, 3표나 났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하여튼 3대3 동률을 기록했답니다. 뭐 숫자는 사실 6명이라서 크게 유의미는 않지만 어떤 상징성을 갖고 있는 게 분명히 보입니다. 자, 이런 소식이 있다고 먼저 전해드렸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전문가 좀 모시고 미국 대선 얘기 좀 해볼 텐데요. 안준성 전 연세대 국제대학원 개원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금 저 미국 변호사 자격증도 갖고 계시니까 미국 사가 항상 늘 지켜보시잖아요. 그리고 네. 관련 일도 하시니까 우선 역대 미국 대선 중에 아주 가장 초박빙이다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정말 그런 상황입니까 지금요? 예, 지금 저도 뭐 제가 그 기억나는 건 예전에 엘고랑 예. 조지 W 부시 했을 때 제가 미국에 있었는데 예. 그때도 상당히 그 미국 안에서 시끄러웠었고 오. 박빙이다 그랬는데 거의 지금은 더 심한 것 같아요. 지금 여론조사 자료를 보면 예. 거의 오차 범위 내에서 오르락내리락 이게 어느 성향 같은 숫자도 굉장히 많이 예, 나와요. 그리고 뭐 지금. 그게 사실 오차 범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예. 오차 범위 안에서 어떤 데서는 그게 뭐 1% 2% 차이 나는 사실상 그 통계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거의 사실, 같다고 보는 같다고 거잖아요. 봐요. 예. 이 에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 편차를 계산했을 때 보면은 이거 유의미하지는 않다. 뭐 너무 박빙이다. 그래서 저도 한번 그 CNN이랑 다른 외신 뉴스도 한번 찾아봤는데 예. 거의 똑같이 누구도 지금 예측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너무 가깝기 때문에 예. 통계적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게 보는 게 미국 말씀. 언론들도 오리무죽 알도리가 없다. 이거는 불가다. 약간 이런 예, 반응이라는 것 지금, 같은데 예.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하시는 게 도대체 언제쯤이면 결과를 좀 윤곽이라도 알 수 있는 것인가. 지금 보면은 투표가 이제 시작이 됐어. 지금 한참 하고 있는데 이게 미국은 시차도 있고 지역별로 다 다르게 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투표가 끝나는 게 한국 시간으로 내일 오후 3시거든요. 그런데 이미 다른 주 다 했는데 마지막까지 하는 주가 그때 끝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당선자 윤곽은 우리 시간으로 따져보면 언제쯤 나온다고 봐야 됩니까? 사실 그것도 그 되게 어려워하는 질문 중에 하나죠. 지금도 지금 미국 언론들이 미국도- 딱 떨어지게 얘기 미국도 못하고 있습니다. 말을 못하는 이유가 하나 큰 제가 이제 언론을 보면 느낀 게 뭐냐면은 예. 이 문화적인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과 이거 왜 미국은 저렇게 하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 우편 투표에 있어서 그 한국과 미국이 법적으로 많이 다르거든요. 우편 투표. 예, 로스쿨에 가면 첫 학년 배울 때 이제 계약법 배울 때 처음 배운 게 뭐냐면 메일박스 룰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편함 룰이라 그래서 예. 상법에서 그 상법으로 공부할 때 내가 편지를 보냈을 때 예. 그 편지를 보낸 게 언제 법적으로 효과가 있느냐를 그 판례가 실제 있어요. 그 상법에서 가장 기본되는 예, 예. 메일박스 룰이 있는데 거기에 저도 약간 의아했는데 미국의 기준은 판례를 보면
소인을 찍어서 우체통에 넣으면 예. 그때 유효한 겁니다. 그때 유효하다. 그래서 우체통에 들어가면 예, 유효하다. 들어가면. 근데 오. 우리는 보통 한국에서는 보통 몇 월 며칠까지입니다. 마감이 돼서 그날까지 도착을 해야 도착을 일반적으로 기준으로. 기준을 하는데 미국은 그 미국 문화나 그 어떤 그 우리가 말하는 상법이나 이런 걸 보면은 메일박스에 넣으면 우선 되는 걸로 대부분 해죠. 그렇다면 도착 시간이 늦을 수도 있고 도착은 빠를- 상관없이 도착은 상관이 없는 상관없이 거예요? 소인이 날짜가 아. 그날 전에만 찍히면 그래서 지금 네바다주도 아마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음. 그런 주가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화적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 그날까지 와서 그날 다 열면 되는데 며칠 있다가 3일 4일까지 기다린다라는 자체가 그럼 그 우편이 늦게 도착할 수도 있고 나중에 올 수도 있고 예, 이런 예. 거잖아요. 그래서 한 3, 4일 정도 기다려주죠. 그러면은 당선자 윤곽 언제 나올지 지금으로선 알 수가 없다 이겁니까? 지금 그거까지가 문제가 아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마다 이제 만약에 1% 2% 차난다. 예. 보통 5% 미만이 되는 경우는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재검표하는 주도 있고. 아 다시 또 카운팅을 재검표 해야 돼. 재검표라는 그 이전에 그 조시 부시 할 때도 플로리다 재검표 하라고 또 그러면 한참 그 걸리고. 전까지는 그게 나오기 전까지 발표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힘들죠. 결과가 나올 수 없고 둘 중에 한 명은 불복하겠죠. 이거 해봐야 한다. 5%, 뭐 1% 예를 들어서 지금 여론조사 나온 것처럼 1.1% 막 2.1% 이런 식으로 차이 나면은 당연히 재검표 하자 그러죠. 재검표 들어가면 또 이게 시간이 며칠 걸리고. 그것만 며칠 걸리고. 예. 그렇군요. 이 복잡합니다. 우리하고 조금 달라요. 여러 가지 제도들이요. 그래서 이게 짐작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가 미국에서조차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요. 이런 상황에서 4일이면 이제 마지막 선거 유세를 하는 날이었잖아요. 그 후보들이 각각 주장한 바가 있어요. 그 마지막 날. 화면 좀 보겠습니다. 내용 보시면 주로 이제 경합주 위주로 돌아다녔거든요. 두 후보가. 여기 뭐 펜실베니아. 여기서 경합주 최대 가장 많은 선거인을 갖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뭐 3곳을 돌면서 강행했다는데 여기 보면 맨 마지막에 각각의 목소리가 있어 주장이. 해리스 후보는 모든 미국인의 대통령 될 겁니다. 과거로 안 돌아갑니다. 트럼프 후보는 해리스는 재앙입니다. 미국을 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메시지가 요약이 되는데 두 후보의 마지막 유세에 담긴 저 메시지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예, 저도 궁금해서 들어오기 직전에 그 BBC에서 하는 그 선거 방송을 한번 이제 좀 비디오를 봤는데 예. 거기서 그런 점을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해리스의 마지막 연설을 보면 예.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서 이거는 바이든 스타일이 아닌데 오바마 연설을 약간 오바마 느낌에 스타일. 오바마 스타일 오바마 연설할 때 주로 이제 오. 약간 유니티 같이 합치자 우리 한 힘으로 모이자라는 그런 걸 주로 강조하는데 오바마 예. 대통령이 약간 오바마와 비슷한 연설을 하지 않았나 약간 그런 느낌 받았고요. 근데 트럼프라는 거 보니까 트럼프는 뭐 그냥 똑같이 예전과 과거와 똑같이 비슷한. 그냥 트럼프 스타일은 저걸 딱 타겟을 확실하게 정한 다음에 오. 그 타겟을 근데 하나 특이한 거는 아직도 조 바이든을 끌고 들어오면서 아직도 예, 조와 그 카멜라는 둘 다 잘못됐다라고 마지막 날에도 조 바이든은 같다. 딱 거의 같은 조와 거다. 카멜라 조앤 딱 그렇게 그래서 그 그게 차이점인 것 같아요. 연결을 짓고 있는 거. 근데 반대로 하면 해리스는 오히려 트럼프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오. 우리는 하나다. 미국은 하나다라는 어떤 그런 그 단결을 중요시한다. 마지막에 이 유세 메시지가 과연 유권자들, 미국 유권자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국도 굉장히 이 정치가 분열됐다고 좀 평가를 받잖아요. 그 상황에서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죠. 결과가 나중에 얘기해 줄 테니까요. 이런 가운데 지금 미국 대선 결과의 변수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중에 이게 과거에는 없었는데 백인 여성 유권자의 표심이 중요하다. 그리고 해리스 후보는 약간 그거를 좀 겨냥한 듯 무슨 여성 화장실에 뭐 이게 네. 뭐 메이모버디를 붙이고 뭐 이런 모습도 있었다는데 백인 여성 유권자 표심 이번 선거에서는 어떤 겁니까? 이게? 제가 가장 흥미롭게 보는 부분이 바로 그 백인 여성들 투표인데요. 그리고 들어오기 전에 한번 그 광고도 봤는데 그 제가 생각하기에 만약에 해리스가 당선이 된다면 예. 가장 신의 한 수가 아닐까요? 그 광고가 어떤 현재 그런 미국의 정세를 정확히 그러니까 내가 투표하는 거를 당신의 남편, 너의 남편이나 당신의 남편이나 남자친구가 알 필요 없다. 거기 남자친구 나와요. 근데 그게 제가 무슨 의미가 생각했는데 방금 여기 처음 시작할 때 그 우리가 첫 번째 개표한 3대3 그게 예, 나왔잖아요. 3대3 지역. 제가 유심히 봤는데 그 3대3이 혹시 남자 3, 여자 3 아닌가요? 그래서 그건- 거기 남자분 3분 들어가더라고요. 여자분 2분까지 봤는데 유심히 봐서 혹시 궁금해요. 그건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정확하지 그게 않은데. 정확히 성별로 가려지는 건 혹시 왜냐하면 그게 사람이 많이 사는 동네가 아니잖아요. 예. 구 탄광 도시다 보니까 남자끼리 살기는 않을 것 같고 이게 패밀리 단위로 가족 분위로 세 가정이 있는 게 아닌가. 근데 만약에 그런데 그게
남자는 이쪽, 여자는 이쪽 그럴 수도 보통 있지 않을까? 성별로 차이가 혹시 난다. 모르겠어요. 그건 거기까지 비밀 테크니까. 예. 그거랑 또 뭐가 있냐면은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예. 과연 지금 미국의 특히 공화당이나 이런 쪽에 있는 그 우리가 말하는 남부나 이런 쪽에 예. 그 백인 가정에서 백인 와이프가 예. 남편한테 나는 트럼프 안 찍을 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아, 솔직히 남부 제가 아는 미국이라는 미국 게 남부 지역에서 약간 보수적인 지역에서 특히 오. 그 공화당 텃밭에서 말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저는 사실 조심스럽게 예상 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도 봐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예상 외면 어떤 결과입니까? 생각보다 많이 날 수 있다 격차가. 격차가 어떤 후보든 아니 해리스가 더 많이 이길 수도 있다는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백인 여성 유권자들의 표심을 최근 걸 아니 보면은 백인뿐만 아니라 오. 그게 왜냐하면 제가 느끼는 거는 제 놀란 게 뭐냐면은 예. 그 뭐 다음에 나오긴 하지만 트럼프의 그 안 좋은 면을 너무 많이 봤어요. 저는 그래서 이게 미국의 가치가 이런 건가? 그러니까 의사당을 막 공격하라 그러고 그게 의회 정치나 미국 헌법을 위배되는 그런 그 폭력을 그런 걸 하는 게 그런 사람을 대통령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그럼 혹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 여론조사에 잡히지 잘 않는 분 이런 분은 이른바 히든 해리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겁니까? 그게 재밌는 게 왜 예. 샤이 트럼프고 해리스는 왜 히든인가? 왜 그렇게 표현합니까? 그죠? 제가 생각해봤어요. 예. 왜 샤이 둘 다 샤이 아니야? 근데 생각해보니까 영어에서 샤이라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남자한테 샤이를 잘 쓰죠. 여자도 하는데 남성이. 일부러 샤이한테 그러니까 샤이의 개념이 좀 말을 해야 되는데 안 한 사람들을 약간 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문화적인 코드에서는 오. 일반 남자는 좀 더 좀 적극적으로 한다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쟤는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뭐 샤이 그러면 조금 얘가 좀 약간 남성이 떠오르는 표현입니까? 약간 남자가 적극적이지 않을 때 샤이랑 그럼 히든은 반대로 히든은- 여성이 떠오릅니까? 아니 저는 그 생각했어요. 이게 예. 제가 만약에 지금 공화당이나 아니면 접전 그 주에 있는 데서 한인으로서 거기서 마트를 운영한다. 예. 그럼 그 마트 문 앞에 과연 해리스라고 붙여놓을 수 있을까? 아.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못 붙일 것 그거는 같아요. 좀 주저하게 되죠. 예, 아무래도 못 붙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테러 당할 수 있거든요. 그게 지금 미국의 현실이거든요. 그렇군요. 예, 솔직히 제가 느끼 이거 내가 만약에 붙일 수 있을까? 말 못 할 것 같아요. 그럼 그런 분들을 히든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꼭 백인 여성만 그렇진 않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저 보니까 2020년 CNN 폴 저기 출구조사 그 예. 데이터 보면은 백인 남성이 한 35%, 백인 여성이 32%, 상당히 크죠. 그래서 거기서 움직이는 게 그리고 보시면은 엘고 할 때도 그러니까 지금 그 힐러리랑 할 때도 예. 백인 여성이 힐러리 찍지 않았거든요. 백인 여성임에 불구하고. 근데 과연 이번에 백인 여성 투표가 1% 정도만 움직여도 이게 판도가 바뀔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혹시요 트럼프 후보가 낙선이 됐다는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모릅니다. 아직은 전혀 모르지만 또 불복을 선언할 가능성. 나 이거 승복 못한다. 이 가능성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그거는 저기 미국 언론이랑 다 똑같은 얘기해요. 불복은 당연한 거고요. 지금 이미 다 짜여 있어요. 이미 불복 선언을 할 걸로 보고 있는 겁니까? 이미 그래서 이거는 해리스도 준비하고 있다고 언론에 나오던데 해리스도 준비하고 있고 그냥 어떻게 나올 거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투표함이 불났었죠. 예. 저 그렇습니다. 캘리포니아 하나 불러온 것이 있었어요. 다 짠 게 아닌가. 저는 큰 그림에서 여러 가지 생각한 게 있고 그 다음에 불복 가장 재밌는 시나리오 같은 당연시 되는 시나리오가 펜실베니아 결과 나오기 전에 우리 펜실베니아 이겼다라고 이제 미리 이겼다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처럼 하면서 결과가 잘못 나오면 이건 부정선거다라고 나 하겠죠. 이겼는데 이렇게 아니다 예. 그러면 불복. 제가 가장 지금 마음에 걸리는 트럼프의 발언이 뭐냐면 예. 트럼프가 총 맞은 다음에 연설을 했는데 그 무슨 소리냐면 나는 두렵지 않다. 신이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 나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거 무서운 얘기다. 저거 예, 그러면 예. 그 불복하지 않겠다는 거 아닌가? 그런 거를 간접적으로 표시하는 게 아닌가라는. 불복하지 않겠다. 승복하지 않겠다. 그 신이 나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불복을 그때부터 벌써 생각하는 거 아니 아니냐? 불까지는 그냥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거가 강하지 않는 게 당연한 수준이 아닌가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미국 정치 굉장히 극단으로 가고 있고 분열돼 있다는 얘기 참 많이 지적 나왔거든요. 근데 이런 조사 결과도 있어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선거일, 그러니까 미국 대선 선거일 이후에 폭력 사태가 우려스럽다는 의견이 62%나 나왔습니다. 절반이 훌쩍 넘는 숫자가 이거 선거 끝나고 이거 뭔 일 나는 거 아닙니까? 무슨 점거 사태, 폭동 나는 거 이런 걱정을 할 정도로 미국 상황이 지금 분열돼 있다는 건데요. 요건 제가 한 3, 40초 정도만 드리고 짧게 진짜 미국 분들이나 미국 상황을 좀 보면 이런 게 느껴집니까 지금요? 예, 저는 좀 놀란 게 이제 방송에서
저격수를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 듣고 야 이게 지금 심각하구나. 우리가 그 제3 국가에서 미국 특수부대도 들어가서 했을 때나 쓰는 저격수가 이미 다 준비되어 있다 할 정도면 그리고 와싱턴 같은 경우 이미 그 펜스를 다 쳐놓고 미리 다 주요 시설 그것만 아니라 개인 카페 이런 것도 다 나무로 막아놓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또 뭔 일 벌어질 것 같다 이거죠. 혹시나 지금. 모르니까 그냥 피해 가자. 그래서 지금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현실이군요. 지금 미국에서는. 요건 좀 마지막 질문인데 또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각각 해리스 후보와 트럼프 후보가 당선됐을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거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각각 어떤 영향이 오고 어떤 변화가 올 것 같습니까? 사실 뭐 기존에 그런 질문을 받으면 뭐 한 10년 전만 해도 뭐 민주당이 되면 좋고 공화당이 되면 안 좋습니다.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사실 그 미국 입장에서 한국의 그 의미가 정치적인 의미 크지 않기 때문에 그 대외 정책이 그렇게 큰 요소는 아닌데 하나 차이가 있다면은 그 바이든 정부에서 푸시해 왔던 그런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처럼 어떤 특정 반도체라든가 우리 현대 자동차 업계들이 이제 미국에 많이 투자를 했죠. 그 보조금 받으면서 그런 정책이 약간 바뀔 수도 있다는 거는 좀 심각하게 고려해 보는. 그러니까 어떤 보조금 해서 그러니까 섹터별로 약간의 변동 생길 수 있다. 트럼프 후보의 당선일 때 그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헬스가 되면은 아무래도 그냥 웬만하면 큰일 없으면 그냥 바이든 정부의 그 연장선이겠지만은 그다음 문제는 뭐냐면 또 그 공화당이 대통령뿐만 아니라 상하원을 모두 장악했을 경우에는 그때는 IRA도 개정이 될 수도 있죠. 그게 좀 심각한 문제죠. 우리로서는 굉장히 걱정할 사항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관전 포인트는 상하원이 어떻게 되냐를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의회는 또 누가 장악을 하는가 그 부분.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준성 전 연세대 국제대학원 개건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